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의 막판 표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주식 투자자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정책 경쟁으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충청 영남권 경선에서 90%에 달하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예비후보. 사실상 후보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경선을 넘어 본선을 겨냥한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1,000만 주식 투자자를 겨냥해 정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꽤 큰 개미 중에 하나였어요. 규칙 안 지켜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합니까? 이러한 증시 회복 정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거 여담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동하시는 순간과 코스닥 시장이 개장하거나 코스피가 주식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그 수치를 봤는데 거의 1km 이동할 때, 1분 이동할 때마다 1%포인트씩 올라갔고 지금 오늘 62%포인트까지 급등하는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공교롭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호언했던 그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아마 도착하시고 나면 거의 뭐 한 70-80%포인트의 이 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김대현 평론가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언제 주식 전문가가 되셨는지. 뭐 그냥 단순한 기대감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뭐 급격하게 뭔가 바꿀 거다, 뭐 정적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일관되게 선거 기간 내내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냈고 실제로 당선되면 그것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또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단순한 기대감이기보다는 정말로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당분간 그런 투자라든지 선순환의 구조가 당분간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최고위원회 올 때마다 경제 상한칸을 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코스피가 2,850까지 올라갔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2,800 돌파하는 거를 봤는데 그 사이에 지금 다시 52포인트까지 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좋은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먹거리 물가가 끝을 모르고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 난 것에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빵,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은 2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고 외식 물가 인상률도 넉 달째 3%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송성 계란탁이라며 아쉽게 먹던 계란도 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급난이 되었습니다.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국민 10분 중 6분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으셨습니다. 국민의 말씀대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대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가 안정과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도 나서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상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말씀은 지원도 좋지만 장사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어 골목 상권이 침체된 지금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뭐 아주 오래된 지금 휴면겜인데 제가 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친구 부탁으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 그게 또 참 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제가 동원된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너무 쉽구나. 그래가지고 소형 잡주를 엄청나게 사고 그야말로 그때 당시도 데이 트레이딩 비슷한 걸 하다가 IMF를 맞이했죠. 그때 제가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 중에서도 풋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전날 밤에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하는 걸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지켜보다가 다음날 엄청난 손실을 보고 완전히 깡통을 완벽하게 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걸 열심히 지켜서 본전을 찾았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공직자라서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암소 사건 때문에 무슨 물적 불안이니 무슨 인수합병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다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란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게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게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게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뭐 그런 방식. 이소영 의원이 아마 35%를 넘는 경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자 이런 법안을 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늘려주는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게 좋겠죠. 뭐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가능한 방법들은 많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 축에 하여튼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배당을 늘리기 위한 세제 개편과 함께 불공정 거래에는 엄정한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최한성 기자입니다. 취임 8일 만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현장 간담회에서 증시를 주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주식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를 바꿔 배당을 촉진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게 좋겠죠. 간담회에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고 평가하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또한 증시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코스피는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증시 투명화를 위한 조치가 가시화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코스피 5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오늘 이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900선을 넘어 마감됐고 3,000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1.23% 오른 2,907.0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작도 좋았습니다. 오전 0.54% 상승한 채 출발하더니 거래 시작 27분 만에 2,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개인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며 순 매도를 보였습니다. 좀 굉장히 소화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조정 시그널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부담을 안고도 계속 오르는 좀 시장의 힘이 되게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상승세와 함께 코스닥도 1.96% 오른 786.2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900선을 넘어선 것은 3년 5개월 만이고 코스닥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오름세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출퇴근길 주식 거래를 가능하게 한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역할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출범 100일을 맞은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5일 기준 주식 거래 대금이 2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며 출범 당시보다 5.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프리마켓의 인기가 큰데 간밤 미국 증시 등을 보고 정규장이 열리기 전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